혈압하고 고지혈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는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뭐 이제 유니티 제품이 또 혈압에 어떤 도움을 주나 이제 이런 부분까지 조금 집중적으로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실은 지금 막 건강 관리를 하는 방법들이 정말 많이 건강에 관심이 많으니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분들도 알아가고는 있는 과정은 분명히 있는데 정말 어떤 게 정답일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은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선재강 원장님께서 집필하신 책이신데, 이제 이분도 처음부터 고혈압 박사가 된 것은 아니시고, 이제 그 프롤로그에 보시면 2페이지 보면 나와 있잖아요. 사실은 아버지가 병원에 가셨다가 혈압이 160에 90이라고 아주 높은 편이니까 혈압약을 복용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들으시고 혈압약을 복용을 하셨는데 약 드시고 2년 후에 등산을 다시 오시면서 뇌출혈로 결국에는 운명을 하셨다. 그래서 이제 선재관 원장님도 의사생 이제 3페이지 보시면 혈압약은 평생 먹어야 하며 요즘 혈압약은 장복해도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혈압약을 끊으면 오히려 큰일 납니다. 자다가 죽을 수도 있고 중풍으로 평생 누워 지낼 수도 있으니 반찬이다 생각하고 매일 드세요. 라는 말을 저희가 듣기는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게 아니라는 거를 아버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또 이 계기를 통해서 본인이 이제 약이 아닌 다른 대안을 통해서 혈압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대안을 해본 결과 지금은 고혈압 박사라는 지금 닉네임이 이제 있으시고 이제 차례를 보시면 1장, 2장, 3장으로 되어 있어요. 사례를 보시면 넘겨보시면 자 1장 같은 경우는 고혈압에 대해서 기초 상식에 대한 게 1장에선 나와 있고 2장에서는 분명 우리가 병원에 가면 혈압약을 처방을 받으나 실은 우리가 혈압약이 부작용이 있긴 하는데 어떻게 부작용이 있는지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그 내용을 달아주고 있고 3장에서는 자 그러면 어쩌라고 어떻게 해야 이런 생활 습관병인 고혈압에 관한 습관, 또 식습관, 또 약이 아닌 어떤 영양요법을 통해서 혈압이 좋아지는지 이렇게 챕터별로 이 책은 수록이 되어 있어서 실은 이 목차만 보게 되어도 조금 정리가 편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어요. 제가 정리를 하게 되면서 근데 이제 그 제가 이제 여담인데 그 제가 중개사 공부를 할 때 사실은 이제 민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엄청 두꺼워요. 근데 그 책을 제가 무작정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했다 보니까 저희 민법 교수님이 사장님 그 책 그렇게 보다가는 5년 걸려요.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차에 맞게 제가 포커스 진짜 핵심만 요약을 해가지고 PPT를 띄울게요. 이제 그것 보시면서 이 책을 참고하시면서 오늘은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화면 괜찮죠? 박선 이사님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이제 첫 번째, 아까 이제 이 고혈압 치료 나는 혈압약을 믿지 않는다. 이제 이 페이지에 대해서 아까 이제 녹차랑은 이야기 드렸고, 두 번째 이제 보시면 8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8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우리가 이제 혈압이 있는지 없는지를 뭐 집에서 매일 재보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잘 모르고 살고 있다가
우연히 보험 가입을 하려고 검사를 하거나 또는 건강검진을 받거나 또 뭐 소화장애나 두통이 있을 때 병원을 가서 체크를 되게 보면은 혈압이 높다라는 말을 듣게 되면서 혈압약을 제가 처음 복용을 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일시적으로 혈압이 높더라도 혈압이 상승하는 원인을 파악해서 제대로 대체를 하면 혈압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혈압약을 복용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병원과 약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비극이 시작된다. 그래서 혈압약 복용은 아주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나왔어요. 뭐 일시적으로 상승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무작정 약부터 복용은 아니라는 거를 이제 달아주는 것 같고요. 다 보시면 10페이지를 보면 약은 증상은 완화시키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제거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고 세 가지의 역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거짓 안도감을 준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약에는 독성이 내재되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은 면역계통의 기능을 저하시켜서 다양한 부작용을 발생시킨다. 이제 이거에 관한 얘기가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페이지 중간 정도를 보면 이 선재관 원장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고혈압은 약을 먹지 않고도 얼마든지 완치시킬 수가 있다. 뭐 고혈압 환자가 전체가 다 완치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생활 습관만 철저하게 고쳐도 약의 도움이 없이 대부분 혈압이 해결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들어가 볼 건데요. 실은 1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면 사실은 우리가 고혈압에 대한 약이라던가 방법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왜 고혈압 환자가 이렇게 많아지고 있을까? 라는 정말 많은 의견이 있으나 16페이지 보시면 예전에는 그 혈압에 대한 제가 경계선 자체가 160에 뭐 100 정도가 고혈압이라고 진단을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고혈압이 120에 80으로 바뀌어 버렸죠. 이렇게 수치를 낮추다 보니까 정말 가운데쯤에 보시면 미국의 양심 있는 의사들은 지금처럼 계속 수치가 하향 조정이 된다라면 3살짜리 아이도 혈압약을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수치에 맞게 혈압이 고혈압이다라고 진단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를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요. 20페이지 보시면 20페이지 맨 위쪽에 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03년에 130에 85에서 정상 혈압 범위가 이제는 120에 80으로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그냥 혈압이라고 130에 85였으면 고혈압이 아니었겠잖아요. 근데 나라에서 정하는 기준이 낮아져 버려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내가 고혈압 환자가 돼 버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인제 혈압에 대해서 혈압은 도대체 고혈압이란 어떤 건지 이제 기초 상식이거든요, 이게. 24페이지를 보면 혈압이란 우리 몸 전체에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 심장이 피를 뿜고 받아들이는 압력이다. 심장은 1분에 70회에서 80회 정도를 뛰면서 산소로 꽉 찬 피를 온몸에 배달을 합니다. 그래서 피가 인제 온몸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뭐 영양분도 공급을 하겠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겠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인제 혈액 순환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오른쪽 25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이제 고혈압은 혈액순환 정상화를 위한 인체 현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고혈압이 왜 발생을 할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잖아요. 2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정상 압력으로는 이제 피가 우리가 이제 심장에서 펌핑을 하지 않을까요? 펌핑을 하는데 정상적인 압력으로는 내 몸에 충분히 혈액이 공급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들마다 펌핑을 세게 세게 해 줘야지 장기에 우리가 피가 공급이 되겠잖아요. 그래서 혈압이 높아지는 거예요. 혈액 인체의 혈액순환을 기존대로 유지하려는 인체의 그걸 항상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배가 고프면 배에서 꼬르꼬르 소리 나죠. 그리고 피곤하면은 잠을 자고 싶잖아요. 이런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혈압 역시도. 내 장기에서 영양분을 공급해 주라고 이렇게 피에서 펌핑을 세게 하는데 단순히 혈압 수치가 낮다고 그거를 병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이해가 가셨을까요? 자, 그래서 고혈압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 28 페이지 보면 '왜 나는 고혈압일까?' 라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혈압은 유전일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대부분 혈압 유전이라고 생각했는데 유전이 아니라고 합니다. 단순히 유전이라고 생각하신 것은 부모님하고 저희가 같이 생활을 하면서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타고난 고혈압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제 방금 얘기했던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인데 고혈압은 왜 또 오게 되냐면 체질적으로 약한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다. 뭐 신장에서 뭐 심장에서 뭐 소화계통에서 이렇게 노화가 발생을 하면 그때 피의 영양을 빨리빨리 공급을 해 줘야지 장기가 노화가 안 되고 녹슬지가 않겠죠. 그래서 피를 펌핑을 해 줘서 빨리빨리 보내는 건데 그게 인제 혈압으로 될 수가 고혈압이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30 페이지 보면 고혈압은 또 흡연하고 음주 그리고 31 페이지 보면 배변 시에도 혈압이 한 200 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변비가 있으면 절대 안 되겠어요. 그리고 또 32 페이지 보시면 고혈압은 스트레스와 엄청 관련이 깊다고 합니다. 이게 뭐 혈압이 올라가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는데 정리를 해 보면 사실은 피가 인제 영양소를 운반하는 인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장기들이 영양을 필요로 할 수도 있고 또 노화가 될 수도 있고 기력이 약할 수도 있는데 피가 원활하게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인제 공급해 주면서 당연히 인제 심장에서는 이렇게 싹싹싹싹 밀어내는 세기가 세지다 보니까 이제 혈압이 올라가는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한 고혈압이 있더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사실은 우리가 그 혈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뭐 노폐물이라든가 장기까지 가기까지가 혈관 상태가 안 좋았을 때에도 우리 심장에서 피를 세게 펌핑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제 고혈압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고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대안이 있었나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인제 병원에 가게 되면 실은 혈압약 처방을 해 주면 그거를 당연히 섭취를 해야지만이 혈압에 관한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자, 그런데 38 페이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8 페이지를 보시면 인제 저희 남동생도 약사인데 약제약 서적 첫 페이지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약은 독이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약은 독이다. 38 페이지 인제 위에 보시면 왜냐하면 우리 인체는 천연 유기 재료, 천연 유기 물질인데 거기 안에 화학을 넣어 버리면 사실은 분해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다 몸에 남는다는 얘기겠죠. 인제 그래서 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39 페이지 보시면 의학 박사 이아 이시하라 유미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고혈압 같은 질병에 화학약품을 10년 이상이나 매일 복용하게 하는 것을 진정한 치료라고 말할 수 있을까? 10년 이상이나 같은 약을 투약하는 것은 진정한 치료가 아니라 증상만을 억누르는 대증요법이다.
근본 치료도 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39페이지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실은 혈압약 같은 경우 뭐 다른 약도 많게 있지만 혈압약 같은 경우도 상당한 이제 우리가 부작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많냐면 40페이지를 볼게요. 유방암으로 매년 유방암으로 인해서 사망하시는 분이 한 4만 명 정도 돼요. 그리고 에이즈로 사망하는 사람도 4만 명쯤 돼요. 근데 약의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10만 명이랍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그래서 분명 약이 뭐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겠죠. 응급 시에는. 그런데 이런 뭐 대사증후군에는 답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제 알려주는 책인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약은 어떤 기전인가를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42페이지 볼게요. 이제 혈압약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혈압약 종류는 혈관을 그냥 확장시켜서 혈압을 내립니다. 단순히 혈관만 확장시켜요. 42페이지.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내린다. 그리고 두 번째, 혈액의 양을 감소시켜서 혈압을 내린다. 이건 이제 이뇨제를 먹게 되면 수분이 그냥 빠져버리니까 혈압이 내려가는 원리, 이뇨제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혈압약의 종류는 심장의 활동력을 감소시켜서 혈압을 내린다. 그냥 심장 근육을 안 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44페이지 보겠습니다. 심장의 활동력을 감소시키는 혈압약을 바로 베타 차단제라고 하는데, 아니, 안 그래도 지금 혈관이 꽉 막혀가지고 혈액순환을 빨리 해야 되니까 심장에서 펌핑을 세게 하고 있는데, 이 베타 차단제가 그냥 혈압 수치만 내리려고 심장 근육을 그냥 안 뛰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혈압약을 먹으면서 혈압 수치는 내려갈 수 있으나 손발 차갑죠. 당연히 피 공급을 이제 못하게 심장에서 근육을 안 뛰게 하니까 두뇌에 충분한 혈액과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뭐 두통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치매까지 유발한다고 하고 있어요. 이제 베타 차단제가 엄청난 이제 심각한 부작용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44페이지 아래쪽을 보시면 혈압약을 처방하는 이제 순서가 다 다르겠는데 가장 이제 많이 처방하는 게 순서가 첫 번째는 이뇨제. 그냥 혈액에 있는 수분 자체를 밖으로 빼버리니까 그냥 압이 안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이 빠지니까 쪼그라들겠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혈관 확장제. 그리고 세 번째가 이렇게 심장 근육 자체를 안 뛰게 하는 베타 차단제. 요렇게 세 가지를 이제 순서대로 처방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1단계, 2단계, 3단계로 안 되면 안 될수록 약이 이제 늘어간다는 이유가 이제 요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45페이지를 보면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이렇게 베타 차단제류들의 이제 혈압약을 드시던 분들이 갑자기 복용을 중단을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혈압약을 드시다가 갑자기 끊어버리시면 이게 혈압이 극적으로 상승을 한다. 왜냐하면 약으로 심장 근육을 묶어놨는데 약을 안 먹어버리면 갑자기 세게 뛰겠잖아요. 지금까지 막혀있던 것들을 혈을 계속 심장에서 피를 막 세게 펌핑해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혈압약 같은 경우도 이제 종류에 따라서 이런 베타 차단제를 드신 분들 같은 경우가 갑자기 약을 끊으시면 오히려 혈압이 확 올라가 버리신다는 분들이 이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약 처방을 받아오시면 다 써 있잖아요. 어떤 약인지. 그래서 충분히 보시고 내가 먹는 약은 어떤 약인지를 알았을 때 정말 혈압에 관한 문제를 조금 더 해결하기 쉽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45페이지 아래쪽을 보시면 건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혈압 수치가 내려가니까, 아, 내 혈압이 정상을 되찾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내리고, 또 이뇨제로 혈액을 밖으로 빼버리니까, 수분을 빼버리니까 혈압이 내려가고, 단순히 심장 근육을 안 뛰게 해가지고 혈압 수치만 내리는 거, 그 수치만을 보고, 아, 내가 혈압이 떨어졌구나. 너무 좋아. 약 먹으니까 혈압 떨치기가 이렇게 쉬워? 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혈압약의 이제 기전은 아셨죠? 이제 혈압약 종류는 이렇게 지금 현재 있는 거고, 다음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혈압약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엄청나죠? 쭉 한번 46페이지, 47페이지가 지금 혈압약의 이제 부작용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부작용이 있는데 실은 뭐 성욕이 줄어든다, 운동 능력이 떨어진다, 우울증이 생긴다, 불면증, 그다음 피로감, 두통, 어지러움, 발목이 부어오르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팔다리가 저리고 갈증이 생기고 감기에 잘 걸리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잘 낫지 않고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치명적인 이제 부작용이 있어요. 자, 보시면 이뇨제 한번 이제 혈압약 중에서 이뇨제 부작용 4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제 이뇨제를 먹게 되면 이런 뭐 나트륨과 수분 배출을 촉진해가지고 혈압을 이제 내리는 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이런 신장에서 여러 일을 하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약해지고 이뇨제를 계속 먹다 보니까 뭐 탈수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갈증 난다고 계속 얘기하세요. 근데 이 정도 이제 부작용은 또 우리가 부작용이라고까지 말하진 않겠으나 사실은 피에 있는 이런 수분을 빼버리기 때문에 피가 당연히 끈적끈적하겠죠. 그래서 이뇨제 성분들의 혈압약을 오래 드시게 되면 제일 빨리 오는 것이 당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피에 있는 수분을 빼버리기 때문에 두 번째 제일 많이 오는 것, 통풍. 100% 통풍 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 심장을 좀 근육을 많이 못 뜨게 해서 혈압을 내리는 거. 그래서 베타 차단제의 부작용 엄청나죠. 방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이제 심장에서 피를 빨리빨리 못 가게 하니까 수족냉증, 그리고 뇌에도 당연히 피 영양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치매까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5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제 52페이지에서 보면 의사들한테 뭐 혈압약 부작용이 있어요? 그럼 있다고 얘기해요. 있다고는 얘기해요. 부작용 없는 약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봐보세요. 수명이 단축되고 치매가 있고 심장 발작을 일으키고 중풍을 일으키는데 이거를 뭐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거는 거의 드시면 안 되지 않나요? 네. 장기간 드시게 되면 당연히 이제 이런 합병증까지도 동반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54페이지를 보시면 중간 좀 볼게요. 혈액 속에 있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과 같은 우리 몸에서 면역을 담당하는 중요한 요소들을 망가뜨려서 감기에 걸려도 쉽게 낫지 않는 잔병 치레가 진짜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55페이지 보시면 나는 하루에 혈압약 하나를 조그만 거 먹어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하루에 겨우 10에서 20ml 정도의 미량을 매일 복용하면서 장기간 먹게 돼서 그걸로 인한 합병증이 이렇게까지 커지게 된다라면 혈압약은 절대 치료제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제 혈압이 왜 생기는지도 알았고, 혈압약을 먹었을 때는 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도 우리가 지금까지는 알아봤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혈압이 떨어지는지 인제 이 책에서는 명쾌한 답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인제 64페이지 볼게요. 64페이지를 보시면 예전에는 이런 당뇨, 혈압, 위장병, 뇌졸중, 암들이 성인병으로 불리다가 진짜 생활 습관병으로 이제는 고쳐졌어요. 그것은 '생활 습관이 바뀌면은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같겠죠. 그래서 65페이지를 보시면 생활 습관병의 원인은 착한 혈액입니다. 인제 그래서 우리가 인제 만병의 근원을 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인제 피 관리는 중요하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페이지 66페이지 보시면 혈액이 안 좋으면 당뇨병, 고혈압, 신장염, 통풍, 심근경색, 협심증, 동맥경화, 그리고 혈액이 너무 탁한 사람은 암이 발생하기 쉽다고 합니다. 정말 피는 인제 만병의 근원이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피 관리가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래서 혈압을 내리는 한번 생활 습관을 어떻게 고치느냐를 한번 볼 건데 6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보면 체중 감량을 하면 혈압이 이 정도 내려가고, 또 채소와 과일, 뭐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 요 정도 내려가고, 하루에 염분 섭취량을 내렸을 때도 혈압이 내려가고, 하루에 30분 이상 걷기를 하면 혈압이 내려가고, 술을 끊고 금연을 하면 혈압을 내려간다. 그쵸? 그럼 인제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알고 있었던 내용이긴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좀 간과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제가 이 내용을 쪼끔 해 봤는데 71페이지 보겠습니다. 실은 우리가 인제 뭐 숙면이 정말 중요한 거는 알고 있죠. 근데 7 시간 이상을 푹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조혈 작용, 깨끗한 피를 계속 만들어 내야지 면역이 올라가고 이런 피가 깨끗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조혈 작용은 사실은 우리 뼈에서 하거든요. 뼈에서 하는데 우리 몸은 누워서 뼈를 쉬게 하는 동안에만 골수 속에서 조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뼈가 적절히 휴식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대사 장애가 일어나서 병에 걸릴 위험이 아주 높아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는 동안에만 우리가 골수에서 새로운 피로 조혈 작용을 해서 리셋하는 거거든요. 자, 뼈의 휴식이란 단순히 의자에 앉아서 잠깐 자거나 휴식을 취할 때는 절대 조혈 작용은 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숙면을 취할 때만 조혈 작용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정말 푹 잠자는 것이 이렇게나 큰 저도 피에 좋은 영향력이 있을까 했는데, 이제 이 내용이 또 발치가 되어 있고, 음 77페이지 보시면 우리 남자 사장님 같은 경우는 술하고 담배에 관한 부분은 정말 이런 고혈압의 최악입니다. 술, 담배 다 하시는데도 하시면서 "왜 나는 혈압이 안 좋아져? 왜 피가 안 깨끗해져? 내 통풍은 왜 안 좋아져?" 라고 얘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활 습관 같은 경우는 기존에 되게 알았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잠 잘 자고 술, 담배 끊고
체중 감량하고 이렇게 짜게 먹으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어떻게 인제 혈압을 개선을 할지가 인제 저는 제일 중요한 포커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79 페이지 보겠습니다. 음. 79 페이지는 딱 약 없이 혈압을 낮추는 영양요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보면 살아있는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막 조리 과정이 많이 있는 것보다 살아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위에서 소화가 되는 시간이 너무 짧게 되겠죠. 그러면 그 에너지를 내 면역을 올리고 자연 치유하는 데 써야 되는데 소화하는 데만 내 에너지를 다 써 버리면 인체는 다른 일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생식 위주로 드시는 게 너무 좋고요. 80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저도 인제 이 내용을 보고 쪼끔 놀랐거든요. 우리가 밥 먹고 과일 먹지 않나요? 지금까지? 밥 먹고 과일 먹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제일 안 좋대요. 어 이제 과일은 중간쯤 보시면 과일은 위에서 소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유일한 음식이래요. 소화를 하지 않아도 흡수가 되는 소화를 필요로 하는 인제 유일한 음식이기 때문에 공복에 먹어야 제일 좋고 또 다른 음식과 함께 먹거나 다른 음식 먹은 후에 먹으면 오히려 좋지 않다 그래요. 왜냐면 인제 과일이 약알칼리성인데 인제 우리가 뭐 음식을 먹게 되면 뭐 밥이라든가 빵이라든가 이런 거는 산성이거든요. 그래서 밥 먹고 과일을 먹으면 알칼리이던 과일도 그냥 산성으로 바뀌어 버려요. 우리가 내 몸을 알칼리화하려고 건강하려고 과일을 먹는 건데 밥 먹고 과일을 먹어 버리면 그거 역시도 산성으로 변해 버린다라는 거. 그래서 인제 맛으로 먹으면은 그렇게 먹어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따로 먹는 게 낫겠죠? 자 그다음에 80 페이지 보시면 아래쪽에 "복합식품과 단순식품을 함께 먹어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인제 복합식품은 단백질류라고 인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음 복합식품은 단백질하고 탄수화물류 그리고 단순식품은 채소와 샐러드류. 그래서 이제 과일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은 위장에서 한 3 시간 정도 머문다고 하는데 인제 복합식품하고 단순식품을 뭐 고기 먹고 우리 채소 먹었을 때 소화가 잘 돼요. 빨리 돼요. 근데 우리 실제로 삼겹살 먹으면서 밥 먹잖아요. 그러면 복합식품 플러스 복합식품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는 소화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에너지를 소화하는 데만 쓸 게 아니고 면역도 올려야 되고 해독도 해야 되는데 이 소화하는 데 다 써 버리면 정말 우리가 실제 써야 될 때 에너지 분산을 못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복합식품 먹을 게 아니고 "단순식품하고 복합식품을 섞어서 먹어라." 라는 부분도 참 좋은 내용이었고 또 하나 아래쪽에 보시면 "내 몸에 독소가 쌓였다면 아침을 먹지 말아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82 페이지를 볼게요. 이제 왜 아침 식사를 안 하는 게 이제 고혈압에 더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침 식사를 하면 또 소화 흡수를 하기 위해서 위나 소장에 이렇게 에너지가 집중돼 있겠잖아요. 그러면 그 전날 먹었던 거, 그 저녁에 먹었던 거 배설도 아직 안 됐고 독소 제거를 위해서 이렇게 해독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아침 식사를 하는 소화하는 에너지로 다 전환이 돼 버리는 거예요. 어젯밤에 먹은 것도 똥차가 아직 안 지나갔는데 아침에 또 들어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독을 하고 하는 동안에는 아침 식사를 안 했을 때 더 혈압을 잡는 데 효과적이다. 근데 저희가 아침에 지금 밥 먹어야지 기력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고거는 아니라는 거. 오히려
이렇게 아침 식사를 안 드시는 게 더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어 또 8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효소에 관한 부분인데요. 한 사람이 일생 동안 만들어낼 수 있는 효소의 양은 한정되어 있고 효소가 사라지면 생명도 다한다. 효소가 있어야지 혈액에 관한 부분도 당연히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물을 보겠습니다. 89페이지. 우리가 이제 건강해지려면 좋은 물을 먹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물을 먹었을 때 우리가 실은 흡수가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89페이지 가운데쯤 보시면 물을 마신 후에 한 30초 정도가 지나가면 물이 혈액까지 도달을 하고 1 분이 지나면 뇌 조직과 생식기에 도달을 하고 10 분이 지나면 피부에 도달하고 20 분이 지나면 간, 심장, 신장 등 각종 장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래서 한 C 플러스는 15분 전에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간, 신장, 신장까지도 영향을 줘야겠잖아요, 물이 들어가서. 그렇기 때문에 한 15분 정도에 먹었을 때 좀 더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래쪽에 보시면 물을 자주 마셔야지만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90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물도 아무리 좋다고 해도 어 고혈압에 인제 혈압이 내려가려면 이렇게 인제 물을 드셔야만이 더 기대치가 크다고 하는데, 첫 번째 인제 뭐 상온의 물을 마시는 게 인제 당연히 좋고, 성인의 경우 적어도 먹어야 되는 양,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전에 드셔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인제 뭐 저희 그 회사에서 제안하는 C 플러스라는 제품을 드셨을 때 그 제품과 같이 식사 전에 드셨을 때 충분히 좋은 기대 효과를 인제 나타낼 수 있고, 그다음에는 인제 그러면 어떤 영양소를 먹었을 때 고혈압에 좋냐라는 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칼슘, 그리고 두 번째 칼륨과 마그네슘, 그리고 뭐 비타민, 미네랄,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을 먹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94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비타민 B6를 먹었을 때 혈압을 낮춰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코엔자임 Q10. 이제 뭐 코엔자임 Q10 같은 경우는 고혈압이 있었을 때 코엔자임 Q10을 드시게 되면 혈압이 또 빠르게 잡히기도 하잖아요. 실은 그런데 그 유니티 코엔자임 Q10이 엄청나게 좋은 이유가 있어요. 요거는 인제 음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고혈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오메가3, 그리고 망간, 식이섬유, 그리고 단백질. 이제 고혈압에는 인제 이거는 84 페이지 내용인데 제가 쪼끔 페이지만 바꾼 거예요. 84 페이지 보시면 "고혈압에는 좋은 단백질이 필요하다. 단백질은 뭐 혈관을 만드는 성분이고, 따라서 단백질을 보충을 하면 혈관이 튼튼해서 신진대사도 원활해지고 혈관에 탄력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인제 유니스티 제품은 어떤 게 인제 혈압에 탁월한지 아까 필요한 영양소가 다 나왔잖아요. 칼슘, 칼륨과 마그네슘,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비타민, 미네랄 중에서도 뭐 비타민 C, 비타민 B6, 코엔자임 Q10, 오메가3, 망간, 식이섬유, 요게 종합적으로 혈관을 관리할 수 있는 바로 바이오스 라이프 C 세트가 있어요. 그중에서도 이제 저희 메인 제품인 C 플러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말한 영양소가 다 있네요. 그쵸? 비타민류부터 시작해 가지고 칼슘,
비타민 B6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전체적으로 들어있는 바이오스 라이프 C 플러스를 드시게 되면 현재 저희가 혈압에 좋기 위해서 먹는 거를 칼슘 따로, 마그네슘 따로, 진짜 비타민 B6 따로, 비타민 C 따로 이렇게 드실 일이 아니라는 거. 요거 한 포로 혈관을 깨끗하게, 피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아까 이제 94페이지에 나왔던 코엔자임 Q10입니다. 뭐 Q10이 실은 이렇게 뭐 10mg을 섭취를 하려면 소고기 320g, 콩 600ml, 600g, 그다음 삶은 당근 막 90개, 브로콜리 10개, 땅콩 200알, 사과 50개를 먹어야지 코엔자임 Q10 10mg을 섭취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럴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렇게 코엔자임 Q10을 드시는 건데 실은 이제 이 책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렇게 코엔자임 Q10이 유비퀴논과 또 유비퀴놀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유비퀴놀의 형태의 코엔자임을 드셨을 때 오히려 흡수율이 훨씬 높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유니티는 유비퀴놀의 형태의 코엔자임 Q10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비퀴놀이 우리 몸에 흡수가 될 때 활성화되는 물질을 유비퀴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유니스는 유비퀴놀 형태로 나와 있는 코엔자임 큐테이기 때문에 실은 이제 시중에서 판매하는 형태가 유비퀴논 형태인데도 불구하고 유비퀴놀이잖아요. 저희 유니스 제품은 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게 그런 건지 잘 모르시고 계시죠? 그리고 바이오C 이 바이오스 라이프 C 플러스에도 비타민 C가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기는 하나 하루에 필요로 한 양이 100% 들어 있진 않아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C를 추가적으로 섭취를 하시게 되면 훨씬 더 혈압에 관한 도움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셀룰라 베이직. 실은 이렇게 심장에서 펌핑을 하면서 여러 장기에 피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심장 근육들이 튼튼하지 못하고 힘이 없으면 그런 기능들 자체도 약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장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셀룰라 베이직을 섭취를 하시게 되면 혈압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되고요. 이렇게 셀룰라 베이직, 코엔자임 Q10, 바이오씨는 세 가지로 묶어져 있는 패키지 형태의 지금 저희 제품이 현재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C 세트하고 또 심장 관리를 할 수 있는 셀팩 세트 요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고혈압에 도움이 되고 또 하나 효소 제품입니다. 이제 우리 인체에서 나올 수 있는 효소는 사실은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효소가 하는 일이 한 87페이지 펴주셔도 됩니다. 87페이지. 이제 효소는 소화효소, 유지효소, 잠재적인 효소가 있어요. 이제 소화를 위한 효소가 있고, 소화효소가 있고, 이제 유지효소는 우리가 걷거나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눈을 깜빡이거나 할 때 다 나오는 효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효소를 소화하는 데만 다 써버리기 때문에 실은 다른 데 쓸 효소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효소를 보충을 하게 되면 또 피를 청소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NTBT B 플러스가 상당히 도움이 되는 제품군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C 세트 그리고 셀룰라 베이직 또 세트, 셀팩 세트 그리고 NTBT 이제 요렇게 꾸준하게 섭취를 하신다라면 혈압에 관한 문제가 약이 아닌 이렇게 영양요법으로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 유니시 제품으로 케어가 충분히 된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이 한 권의 책을
빠르게 지금 정리를 했는데요. 이제 오늘 참석하신 사장님들도 처음 끝까지 이제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책을 읽으시면서, 아, 나는 참 이런 내용이 되게 좋았다. 되게 좋았다. 또는 읽어보니 어떻게 관리를 해야겠다. 라는 좀 생각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책을 읽어보시면서.